월요일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화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철도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 면제를 요청을 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새 승인이 났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었습니다. 비추로시스 4% 강세 유지하고 있고 대아티아의 2.92%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쪽에서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력난 때문에 성난 국민이 2년도 안 돼서 친원전으로 돌아선 건데요. 대만 국민이 이렇게 제동을 건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원전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정책 변화 기대감이 생기면서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장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다. 지금 18%로 일부 숨을 고르는 상황이고요. BHI, 한국전력,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박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흥행 실적이 없어서 주가나 실적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연말 기대작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반등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에 이어서 성난황소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게 나올 마약왕에 대한 흥행 기대감까지 동반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주가 쇼박스 2.77%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6%대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가능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정유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항공주들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홀딩스는 23%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은 3.99%의 오름세, 진에어나 제주항공도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위를 받았던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오늘은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11월 들어서 기관의 매도 랠리가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잡았던 종목이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오늘은 주가 흐름도 좋고요. 6%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말에 KT 아현지사의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 여파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요. KT가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자 일대 소상공인에게 한 달 요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이게 또 일회성 비용 발생 측면에서 우려감이 자아지면서 오늘 주가가 2.48% 하락세 29,45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인데요. 3일째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죠. 액면 분할 이후 내림세를 거듭하면서 11만 원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금세 다시 한번 12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77% 상승한 1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월요일에만 만나뵐 수 있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자고요. KT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미용실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서 현금 결제 받게 되질 않아서 역시 이렇게 미용실도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게 미용실 뿐이겠어요. 화재로 KT가 수백억 원을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당분간 주가 하락 불가피할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KT 아현동지사에서 화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던 이제 개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상당 부분 많은 피해를 좀 받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1개월 관련된 이제 유무선 이 요금 자체를 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5년간 사실 이러한 통신 장애에 있어서 있는 보상으로서는 사실 규모로서는 이제 최대 이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4분기 때 KT의 일시적인 이제 비용이 좀 부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KT가 좀 일정 부분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던 상황 중에서 이런 일시적 비용 자체는 좀 많이
많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러한 이 보상 규정 자체가 지금 사실 어느 범위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이 규모 자체가 이제 파악되기가 좀 어려운 점, 그 점도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재 보험 가입이 좀 되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는 비용도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배당하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돼서도 또한 이제 향후 지속되는 모멘텀은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사실에서 뭐 하락폭 자체는 한 2에서 3%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사실 이걸로 저가 매수의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성 비용 이제야 터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한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주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제 의견은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나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긴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제 뭐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12월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의 매력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신규 매수 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항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락에 항공주들 일제히 비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문제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계속적인 하락을 좀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3분기 실적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이 되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항공주들 좀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3분기 실적이 의외로 좀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이제 항공기를 좀 도입을 하게 되면서 LCC에서 확실한 입지를 좀 굳히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보게 되면은 이 요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달 뭐 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76불까지도 올라갔던 유가가 지금 50불대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 뭐 상반기까지는 뭐 항공주들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유가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저유가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때렸을 때 V자 반등으로 좀 올라오는 경우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유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LCC는 경쟁이 과열돼서 LCC 업체랑 대형 항공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일부 시각이 있던데 그렇다면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대형 항공사, LCC 항공사 둘 중에 어디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실까요? 투자 측면에서요. 저는 대형 항공사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주가의 민감도나 탄력도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LCC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탄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경쟁 강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심화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LCC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업체가 많이 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향후에는 이런 파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더 나눠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견은 뭘로 찍을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은 드릴게요. 예, 그럼 대형 항공사
좋아요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네이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네이버 장중 고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3일 만에 16% 올라왔더라고요. 액면 분할 이후 정말 주가가 야속할 정도로 빠졌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시장 심리가 확 개선이 된 걸까요? 사실 뭐 네이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상황이 변화하였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번 정권에서 탈도 많았었고 뭐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가가 뭐 이미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뭐 거의 11만 원이 하회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주가에는 약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회사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 메신저로서의 기능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좀 진화를 이제 하려고 모습을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을 통한 이제 결제액 자체가 2,600억 엔이 넘어서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현금 사회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인의 결제액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결제 플랫폼에서 MS가 1위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라인의 이제 이 금융 플랫폼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네이버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계속적으로 좀 투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직은 지금 돈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성장성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러한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급이 쏠리면서 너무 급하게 달린 건 아닌지 일부 걱정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럼 짧게 목표가 한번 듣고 넘어가 볼까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으실 거죠? 네, 네이버에 대해서 뭐 의견은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일단은 지금 목표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14만 원 부근이 액면 분할하면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린 이유라서 지금 차익 물량은 조금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러한 눌림목 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로 보답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네이버 좋아요 의견 주셨는데요. 탑픽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요. 네이버를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김영롱 앵커와 보고 돌아오시죠. 예,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평가 매력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서 오전 내내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오후장에서는 이런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2083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7%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694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8% 이상의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시 총 10위권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역시 동반 강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6.46%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탄력이나 추세 자체가 약간은 줄어든 모습이네요. 0.85%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지수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장도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우리가 고생한 만큼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2080선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695선, 이제 700선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들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한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4,006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이 그래도 순매수세를 장중에 기록하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순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측에서는 시장이 탄력을 받았을 때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4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도세를 기록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1,203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특히 기관이 눈에 띄죠. 19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세를 기록한 건데요. 419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아쉬운 것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되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 다시 한번 1,600억 원에 가까운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 두 가지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전력부터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의 상승 추세가 오늘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그중에 한국전력도 이 중 하나였습니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바닥 찍었다 그리고 악재들 모두 선반영됐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6% 이상 강한 상승 흐름 유지해주면서 29,3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네이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역시 내년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평가, 그러니까 10만 6천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3거래일째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8.7%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 1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